밝은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봤을 때 지난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 문제를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시장의 화두 역시 우리 시장에서도 미국의 재정 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하나 긍정적인 점은 경제 지표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1900선까지 내려앉은 우리 증시 오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김보성 기자입니다. 네, 해외 증시 포인트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재정 절벽 리스크를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밝힌 데 따른 상승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반납한 채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3%의 상승, 12,815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2%의 상승으로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0.17%의 상승으로 1,379.85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증시에 다소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정책적인 입장인 부자 증세와 같은 안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반대론자들과의 갈등을 일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다우존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다우존스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금요일장 오후 1시를 기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서 지수는 상승폭을 일부 제한적으로 반납한 채로 0.03% 소폭 상승으로 마감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경제 지표는 호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1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가 84.9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지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수입물가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가 상승하면서 최근 3개월 연속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모습은 좀 암울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회계연도 기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부진했고요.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백화점 기업인 JCPenney 그리고 그룹폰 역시 부진한 실적으로 증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등락 흐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나마 많이 상승한 업종은 산업 업종이 1%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통신 업종은 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보신다면 역시 월트 디즈니가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 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 여파를 받으면서 6% 가까이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장에 이어서 유럽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역시 미국의 재정 절벽에 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 CAC 지수만이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승으로 마감을 한 프랑스 CAC 지수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7%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3,423선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업종별 등락을 먼저 보기 전에 유럽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독일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금융주인 코메르츠방크가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바클레이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프랑스만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역시 금융주인 크레디트 아그리콜이 하락으로 마감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업종별 등락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혼조였는데요. 하락으로 마감한 업종이 금융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0.6% 하락으로 마감지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과 에너지 업종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유럽장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금융주 크레디트 아그리콜이 5.8%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를 좀 받았는데요.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0.58%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신다면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수 소비 섹터가 0.19% 소폭 상승을 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 위에 코메르츠방크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6.7%의 하락인데요. 역시 3분기 부진한 실적의 여파를 받으면서 6.7%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후지백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이었습니다. 0.11%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5,769선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현황입니다. 하락한 업종이 우세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역시 금융주, 그리고 산업 섹터, 유틸리티 업종 등이 골고루 하락으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한 종목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간 종목 바로 바클레이스인데요. 2.73%의 하락으로 프랑스 CAC 지수와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영국의 후지백 지수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부진한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영향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절벽 발언 역시 증시에는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 부자 증세와 같은 기존 입장 고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남겨뒀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 주간 단위로는 1.4%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향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